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스모 기업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오늘 에스모 이 차트 먼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이 에스모 같은 경우는 보통 하한가 가는 종목들하고는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갑자기 장중에 이제 한 2시 30분쯤 해서 갑자기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급락이 종목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하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경우는 뭐 그 업황에 대해서 안 좋은 악재가 터지거나 뭐 기업에 대해서 뭐 이제 안 좋은 이슈가 있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량을 내뱉는 경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제 물량을 뱉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오늘자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지금 현재 상상인 쪽에서 물량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5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 상상인 쪽에서 갑자기 오늘 이제 물량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일자별로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전에는 뭐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물량을 쏟아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무슨 판단하에 갑자기 이렇게 물량을 내뱉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좀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이 뉴스 기사 하나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에스모에서 요번에 이제 100억 원 추가 그러니까 전환 사채죠. 네,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자, 깊어지는 오버행 부담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요번에 이제 에스모가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 원짜리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자, 이 발행하는 이유는 이제 얘네가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 자금이 필요하니까 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네가 이전에 그 받았던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은 27일 에스모 전날 탑업인에 이제 보면은 바로저축은행 그리고 BFA 등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결정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건 나부야에 발행한 뭐 이제 뭐 쭈루룩 쓰일 것이다 나와 있다. 이제 뭐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문제는 지금 이 이유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5회차인데, 지금 보면은 1회차에 받았던 전환사채 가격이 지금 단가가 1894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지금 1회차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전환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량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전환사채에 대한 개념부터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채가 있죠. 사채라는 게 뭐죠? 이제 누군가에게서 이제 돈을 빌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급전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돈을 빌려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 해서 이제 사채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 기업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거는 이제 주식이에요. 주식은 뭐냐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 기업에 이제 돈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개념이죠. 이거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개념이라서 만약에 손실을 보더라도 이 투자자들의 책임이 되는데, 이 사채라는 건 뭐냐면은 기업이 그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빌려주는 사람들은 이제 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어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이제 매년,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이자를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환사채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일단 이런 돈이 필요해서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우리 기업이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나면은 그걸 이 빌려줬던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줄게 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매월 3% 금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주식이 대박이 난다. 그럼 너네 매년 3% 금리 받지 말고 그냥 주식으로 바꿔서 그냥
시세 차익을 노려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전환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1회차에 대한 전환사채 채권 발행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래 지금 최근 공시를 보면은 자 어제죠. 9월 26일 날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전환사채 발행 내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환사채 9월 26일 날짜를 살펴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회차가 지금 5회차예요. 즉 5번째 채권을 발행을 했다. 그러니까 5번 돈을 빌렸다라는 거고, 자 요번에 이제 빌린 거는 10억 100억 원어치를 빌렸다라는 겁니다. 100억 원어치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표면 이자율이 2%고 만기 이자율이 이제 4%다라는 개념인데, 자 일단 요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지금 궁금한 거는 우리 이 전환사채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식을 바꾸게 되면은 얼마짜리로 바꿔주냐라는 건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단가가 5,630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5회차짜리가 5,630원인데 이게 지금 근데 채권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주가가 빠지잖아요. 이 지금 에스모라는 기업이 5,600원보다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리픽싱이라고 그래서 이 가격보다 더 단가를 낮춰줍니다. 네가 만약에 전환사채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 주가가 4,0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너네 전환사채 하면은 3,000 얼마로 바꿔줄게.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아까 이 문제되던 게 1회차였잖아요. 그래서 1회차 그 채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환사채 발행했던 게 지금 2019년도고 이제 지금 보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017년도 8월 첫 번째 1회차 전환사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자 공시를 열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는 아까 100억 원이었는데 요번에 1회차 빌렸던 금액을 보면은 얘네가 지금 300억 원을 빌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표면이자가 0%고 이제 만기 때만 이제 이자율 이제 복리로 3% 챙겨가는 건데, 지금 보면은 지금 원래 전환가액 단가가 9,630원이에요. 그래서 9,630원인데 이게 어떻게 1,894원으로 바뀌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얘가 지금 2017년도 8월 24일이 언제냐면은 빌렸을 당시가 2017년도 8월 달이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원래 이 채권 가격이 이제 한 이 정도 잡혔겠죠. 근데 지금 얘네가 에스모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서 500원에서 이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하면서 그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수정 주가를 사용 안 한 거라서 주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그 채권 받았던 그 단가보다 이제 액면 분할이 이제 5분의 1이죠. 5분의 1 하게 되면은 이제 1894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진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1894원이면은 지금 여기 주가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주봉으로 차트를 볼게요. 주봉으로 1894원. 자,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아까 받았던 300억짜리 채권에 대한 그 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량에 대한 걱정을 요번에 나온 건데,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물량은 지금 갑작스럽게 나올 걱정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좀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2017년도 8월 24일 날 채권 발행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채권 발행 결정 내용을 보면은 얘네가 쭉 내려보면은 채권 발행 관련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어딨냐 보시면은 이 전환 청구 기간이라고 있어요. 전환 청구 기간이 뭐냐면은 2017년 8월 이걸 말고 이걸로 보면서 합시다. 네, 쭉 내려보면은 2017년도 8월 24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그 돈을 빌렸다라는 거죠. 이날 기준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18년 얘네가 이제 실제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2018년도 8월 24일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2018년도 8월 24일부터 이 300억에 대한 물량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2018년도 8월 24일이 언제냐면은 2018년도 8월 24일이 쭉 보면은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 8월 24일이면은 2017년도 액면 분할 이전 8월 맞나? 네. 2018년도 8월 24일이죠. 2018년도 8월 24일이면은 자, 이 구간이라는 거죠. 즉 지금 얘네가 300억을 그 물량이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이 이 구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실제로 300억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물량이 쫙 빠졌어야 되는데 오늘 왜 갑자기 빠지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어제 추가적으로 채권을 한 번 더 발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물량, 이제 우려감이죠. 그래서 우려 섞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이게 빠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지금 중점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은 알았고, 얘네가 지금 실제로 그 단가가 1894원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가 지금 실제로 1894원인지 단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패스할게요. 네, 일단 시간 관계상 패스하기로 하고, 결국에는 지금 저 물량이 300억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이 270억이 남아 있거든요. 일단 이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30억에 대한 물량은 팔았어요. 얘네가 팔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1회차 그 채권 비중이 270억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만기 시점이 사실 지금 좀 많이 남았어요. 어느 정도가 남았냐면 2년짜리였으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자, 봅시다. 지금 만기가 언제냐면은 종료일이 2020년도 7월 24일이라는 거죠. 즉 그 말은 아직 한 1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이 물량에 대해서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건 의도적으로 내렸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것의 어떤 부분인가 해서 좀 살펴보려고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이런 내용이 눈에 보여요. 지금 에스모에서 이제 공식 그 메인 공지가 올라왔는데, 공매도 주가 조작에 대한 이제 조사에 들어가 착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공매도로 인해서 회사가 피해를 받고 불공정 거래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주가의 조작 의뢰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불공정 거래 의심이 들어갔는지 좀 살펴보면은, 원래 얘네가 지금 평소에 나오는 공매도 물량이 있어요. 뭐 보통 이렇게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요번에 이제 공매도 물량이 많이 잡히게 된 시점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의심 가는 부분이 이제 7월 달부터거든요. 7월 달부터 갑자기 공매도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공매도가 늘어난 시점이 7월부터인지. 자, 7월 보기 전에 이전에 6월 달부터 좀 먼저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공매도가 평상시에 나오는 게 뭐 만주, 2만주 내지 3만주 막 요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에요. 많이 나오면 5만주, 7만주 막 요 정도 나오는데, 이제 7월 달로 넘어와서 좀 살펴보니까 공매도가 갑자기 급증합니다. 30만 주, 뭐 30만 주, 30만 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쭉 가니까 10만 주는 기본이고 이제 30만 주짜리 공매도가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 7월 이후로 쭉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보이는데, 7월 시점이 언제이냐면은 7월 달이 이때부터라는 거죠. 실제로 이때부터 공매도 작업에 들어갔고, 요번에 이 하락은 이 공매도 작업이 끝난 다음에 나온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내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린 주체는 어디다? 이제 상상인 쪽에서 이제 물량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물량들을 추적하면은 그 관계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에스모 회사가
이 불공정 거래 의심이 돼가지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계좌를 추적을 해가지고 실제로 내부 관계자라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엮여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번에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이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이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량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나온 물량이 1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1차에 나올 물량이 원래 270억이 있기 때문에 이 100억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170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량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야기 드린 게 전환 사채가 1회차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5회차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1회차 다음 2회차부터 3, 4, 5회차까지 지금 요번에 2회차도 이제 전환 사채 가능한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물량도 이제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겠고, 자, 근데 지금 이 S모가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전체 공시 기준으로 쫙 봤는데, 그 채권 발행 내용 공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 발행 공시만 보면은 얘네가 지금 보면은 2017년도부터 갑자기 돈을 빌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전에는 안 빌리다가 2017년도부터 갑자기 빌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둘 중 하나겠죠. 얘네가 쪼달려서 돈이 필요해서이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인데, 지금 S모 같은 경우는 후자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실제로 뭐 돈이 자금력이 없어서 그런 기업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이제 채권을 발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 신규 사업이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S모 기업이 이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얘네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뭘 하냐면 자율주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자동차 업계가 그래요. 요번 이제 자동차가 과거에는 좀 잘 팔리고 뭐 수출이 되고 막 잘 팔리고 했는데, 요 향후에 이제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완성차 판매에 대한 수량을 가지고 마진을 먹기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제 뭐 수소차, 뭐 전기차 이런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에 의해서 이제 매출을 향후 이제 업황이 좀 바뀌는 구조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5G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또 상용화가 가능한 이제 이런 시장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내용을 넘어가고 S모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율주행을 시작한 게 2017년도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해가지고 2018년도 때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보면은 매출액은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S모가 하고 있는 매출은 흑자예요. 플러스인데 지금 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잡혔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잡힌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건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이런 이제 하락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S모가 이제 급락이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S모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덩달아 같이 나온 게 이제 DA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DA 테크놀로지도 보시면은 오늘 하한가를 맞았어요. 이 하한가 맞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뭐 준비 중인 게 있는데, 일단 그건 넘어가고 얘네가 지금 최대 주주가 S모로 등극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은 즉 S모가 만약에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면은 요게 지금 하한가가 얘네 주식을 처분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헐값에 처분을 해서라도 그렇게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은 얘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1차 전환사채 채권 발행에 대한 물량이 이제 내년 2020년도 7월까지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고, 근데 사실 사업에 대한 문제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S모와 DA 테크놀로지의 급락은 단순히
이벤트성 급락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번 이제 하락 이후에 지금 투매 물량들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동성이 지금 커지는 시점이고 그리고 향후 주가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뭐 이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제 전기차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지금 이런 하락 때 이제 기회로 보고 매수뷰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DA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이제 S모도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 무서워서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뷰로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일단 지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좀 많아요. S모에 대한 지금 뭐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향후 다시 한번 더 좀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 이야기는 이 물량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기타 쪽으로 해서 100억 원 정도가 물량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 드려봤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